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펀드 투자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원래 주가 차트 45일 강의가 다 끝나면 시작하려 했던 건데 일부에서 나 펀드 투자도 궁금해요. 좀 미리 해줄 수 없어요?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주식 차트와 병행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 합니다. 펀드 투자의 함정을 피하는 불패 원칙 20일로 끝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1편, 2편, 3편에서 펀드 투자의 주인이 되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용을 최소화하라, 환매 기술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ETF 투자법, 그리고 구조화 상품. 구조화 상품은 최근에 DLF라는 이슈가 있었죠.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화 상품이 뭔지 알아보는 이렇게 총 2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것일까 보실까요? 펀드 투자를 하는 이유. 펀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이분의 글로 대신하려 해요. 쭉 읽어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유혹에서 훨씬 자유롭다라는 거. 그리고 증시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줬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와 비슷한 수익과 이익을 돌려줬다. 또 좋은 저축과 투자의 습관을 갖도록 도와줬다. 이 문구가 모든 펀드 투자에 대한 압축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름 적응해요. 이거 다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 해봤어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 적응하는 시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그런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 누구한테? 펀드 매니저한테. 이거는 한 500% 되는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시장 대표주의 묶음을 살 수 있다? 이건 증권사에서 주로 금융사에서 하는 얘기죠. 요거는 한 2%밖에 안 되고요.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 감소, 정식 펀드의 경우 요거는 한 10% 주겠습니다. 네 번째, 쉽게 정보를 얻고 판단하기 어려운 곳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 해외 펀드나 아니면 우리 실물, 금, 원유 이런 펀드겠죠. 요거는 한 100%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적 투자 시 매일 요동치는 가격 변동 스트레스를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정가시키는 것. 요게 저는 1000%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 1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 집적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좋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죠.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 고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고용을 하죠. 내가 주인이고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예요. 지금 상장 주식보다도 많다는 펀드 진짜 많죠. 어떤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내가 고용한 금융사에게 내가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냐, 비용을 보수와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냐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펀드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펀드를 그냥 고객님 이게 좋아요. 그래요? 과거 수익률이 이래요? 좋아요? 바로 사버리는, 바로 가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펀드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개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펀드는 이 펀드 매니저라는 개주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 성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개는 목돈이 급한 사람이 먼저 목돈을 받는 대신에 그 이후 매달 일정 부분 이자를 내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이자를 플러스해서 받는 것이죠. 가입 절차는 내 돈을 어떻게 굴러 보탬이 되겠다는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 같은 경우는 개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하죠. 위험은 손실 리스크가 있고요. 펀드는. 그리고 개는 개주가 돈을 가지고 튀었을 때
계주의 도주, 그리고 목돈을 미리 받은 사람이 또 튀었을 때, 납입을 안 하고 튀었을 때, 이게 리스크겠죠. 위험. 투자 수익은 천차만별이에요.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고 걔는 확정돼 있다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 천차만별, 제가 과거에 강의 드린 것처럼 피터 린치가 13년간 2,700%를 냈는데 절반이 손해를 봤다는 거 아시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펀드를 잘 알고 공부하고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펀드 투자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중요한 거는 어디에 쓸 것인가? 수익률보다는 목돈 마른 용도가 더 중요하고요. 투자 기간, 정식 펀드 투자 시에는 최소 3년 이상해야 되고요. 마련하고 싶은 금액을 설정해서 월 투자 금액과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데 목표 수익률 설정하셔야 돼요. 설정해서 중간에 목표 수익률이 왔을 때 아, 내가 고용했던 펀드 매니저 잘했어. 이제 바이바이. 너를 떠나보낼래.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펀드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봐야죠. 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치가 있는 곳일까? 확인해야 되고 금융사 현역에 냉정하기. 투자 판단. 이 손익은 자신의 몫이에요. 설명서가 있어서 내가 내 돈을 맡기지만 그 손실은 금융사가 보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아, 고객님 이게 좋아요, 좋아요 갖고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펀드 투자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11년 전 2009년으로 가보면 쭉 보시면 평균 보유기간이 이래요. 2년 미만이 70%, 3년 이상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펀드 투자자들은 짧게 주식 투자처럼 큰 수익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정말 개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으로 가보면 그래도 많은 그런 리스크 경험을 통해서 2년 미만이 20%나 줄었고 3년 이상이 48%나 되는 그런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습니다. 펀드 기대 수익률이 최소 20%에서 최소 30%. 지금 은행 금리가 지금 1% 전후로 있는데 최소 20%가 45%, 최소 30%가 36%나 돼요. 또 역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10% 미만이 57%. 원금 손실 없어야 된다는 게 12%나 돼요. 이런 투자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원금 손실이 없어야 되고 내가 30%라는데 10% 미만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펀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매 시에 어느 회사 제품 살까? 좋을까? 가격 대비 선등이 좋을까? 가성비죠? 어느 곳에서 사는 게 유리할까? 더 싸게 살까? 인터넷에서 살까? 매장 가서 살까?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가? 맨날 나가는 전기세를 좀 절약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애프터 서비스가 좋은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고 결정을 하죠. 펀드 또한 이와 같은 절차를 받아서 선택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어렵죠? 간단하게 4개만 보여드렸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 돈을 여기다 넣어서 운용을 시킬까? 펀드 매니저한테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펀드 구매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펀드 고르는 법 첫 번째, 자신의 돈을 펀드를 활용하여 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강의, 정말 쉽고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